곧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이게 그냥 매년 하는 회의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그 초청된 정상들 명단, 이걸 두고 벌써부터 좀 시끌시끌하죠. 그래서 저희가 받은 자료들 바탕으로 이 복잡한 외교 상황, 그 속사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캐나다 카니 총리가 이번 G7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목표부터 시작해서요. 가장 논란이 큰 인도 모디 총리 초청 문제, 또 사우디 왕세자 초청 얘기도 있고요. 사우디도요? 네. 그리고 캐나다 내부 정치 상황까지 좀 넓게 짚어볼 텐데요. 이번 분석으로 캐나다가 지금 어떤 줄타기를 하는 건지, 또 국내 압박은 어떤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카니 총리의 우선순위 세 가지라고 했죠? 그거부터 좀 볼까요? 네, 그렇죠. 첫째는 평화랑 안보 강화. 이게 그냥 군사적인 것만은 아니고 외세 개입, 초국가적 범죄, 심지어 기후변화 관련해서 산불 공동 대응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요. 산불까지요. 범위가 꽤 넓네요. 네. 그리고 둘째는 에너지 안보 구축하고 이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여기에 핵심 광물 공급망이라든지 AI 활용한 경제 성장 이런 게 들어갑니다. AI 요즘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파트너십 확보하고 민간 투자 촉진하는 거. 이걸로 인프라 만들고 좋은 일자리 만들고 시장 개방하고 이런 목표들이죠. 이런 국제적인 목표들이 결국 캐나다 국내 문제랑도 연결이 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하나의 캐나다 경제법 같은 것도 그런 맥락이겠죠? 바로 그겁니다. 국내 경제 통합이랑 국제 협력 이 두 개를 같이 가져가려는 건데 문제는 이 목표들 추진하는 과정이 좀 뭐랄까 만만치 않아 보인다는 거죠. 특히 인도 총리 초청권이 그렇고요. 네, 그게 대표적이죠. 맞아요. 캐나다 땅에서 시크교 지도자 니자르가 피살됐는데 거기에 인도 정부 요원이 개입했다는 의혹, 이것 때문에 양국 관계가 엄청 안 좋았잖아요. 네, 완전히 얼어붙었었죠. 근데 왜 하필 지금 모디 총리를 초청했을까요? 카니 총리 생각은 뭘까요? 카니 총리 쪽 입장은 이렇습니다. 에너지, AI, 핵심 광물 같은 이번 G7 핵심 의제를 다루려면 인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계 인구 1위고 경제 규모도 5위인 나라니까요. 하긴 무시할 수는 없겠네요. 네, 칼튼 대학의 햄슨 교수 같은 분은 이걸 인도와의 관계를 다시 좀 설정하려는 신호탄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카니 총리 본인도 니자르 사건 관련해서 양국 법 집행기관 사이에 대화가 진전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실제로 모디 총리 만나서 이 문제 논의했다고 확인도 해줬어요. 직접 논의를 했군요. 네. 그렇지만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온다면서요. 어떤 의원은 나쁜 생각이라고까지 했다던데. 네, 맞아요. 자유당 내에서도 스크 달리왈 의원 같은 경우는 나쁜 생각이다. 지역구 주민들 불만 크다 이렇게 얘기했고 거벅스 세이니 의원도 유권자들이 우려한다고 했고요. 카리나 굴드 의원은 인권 문제로 꼭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죠.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군요. 그렇죠. 물론 관계 개선이나 무역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초청 지지한다 이런 의원들도 있습니다. 마닌더시두나 롭 올리펀트 의원처럼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오히려 제일 야당인 보수당 대표는 LNG나 원자력 같은 무역 또 안보 협력 때문에 초청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카니 총리를 거들었어요. 야당이요? 의외네요. 네. 반면에 신미주당은 매우 우려스럽다. 정부가 사람보다 이익을 챙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요. 그러니까 정당별로 셈법이 다 다른 거죠. 복잡하네요. 근데 무디 총리 말고 또 논란이 될 만한 인물이 있다면서요.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요? 네, 소식통에 따르면 초청은 갔다고 해요. 근데 참석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작년에도 안 왔었거든요. 여기서도 또 딜레마가 보이네요. 가자지구 평화협상에서 사우디 역할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또 카슈크지 피살 사건 같은 인권 문제가 있고. 정확합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자유당의 굴드 의원은 이 초청도 비판적이에요. 인권 문제를 강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도 온다고 확정됐죠. 멕시코랑은 요즘 무역 때문에 좀 껄끄럽지 않나요?
일부 캐나다 주총리들은 멕시코 빼고 미국이랑 직접 하자 뭐 이런 말도 했다던데. 네, 그런 긴장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만남이 관계를 좀 재설정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루칸 전 주미 멕시코 대사 같은 경우는요, 특히 북미 자유무역 협정, CUSMA 재협상 논의를 좀 중립적인 자리에서 시작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요. 트럼프 변수까지 생각한 거죠. 아,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까지요? 네. 그리고 결국 대중국 경쟁력 강화하려면 북미 3국이 잘 협력해야 한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브라질, 남아공, 한국, 우크라이나, 호주 정상들 또 나토나 UN, EU, 세계은행 수장들도 참석하고요. 정말 많은 정상들이 모이네요. 이렇게 국제 무대에서 복잡한 외교를 하는 동시에 카니 총리는 캐나다 국내 문제, 특히 서부 지역의 그 소외감 문제도 신경 써야 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게 연결됩니다. 캘거리 지역구의 자유당 소속 코리 호건 의원이 그런 우려를 표했는데요. 엘버타주 안에서 분리주의 이야기가 예전이랑 다르게 훨씬 더 공공연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랄까 정당한 주장처럼 취급받는 분위기라고요. 분리주의요?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실제 엘버타 주민 30% 정도가 캐나다에서 독립하면 더 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과거에 탕소세 논쟁 때 민심이 확 돌아섰던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국제 무대에서 리더십 보이는 거랑 국내 통합 이뤄내는 거,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호건 의원은 그래서 TMX 송유관 사업 같은 개별 정책, 엘버타에서는 이걸 규제 실패 사례로 보거든요. 이런 정책 논쟁보다 관계 자체를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예를 들면 자원부 장관이 직접 캘거리에 가서 업계 사람들 만나고 소통하는 것처럼요. 아, 그런 관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네. 다행히 최근에 다니엘 스미스 엘버타 주총리가 연방정부랑 처음 회담하고 나서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관계 개선의 실마리는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어쩌면 크레치행 총리 이후로 캐나다 총리가 마주한 가장 큰 국가 통합 과제일 수도 있거든요. 카니 총리가 이 시험대를 어떻게 통과할지 좀 지켜봐야겠죠. 에너지, AI 같은 국제적 의제도 이끌어야 하고 인도나 사우디처럼 좀 껄끄러운 나라들과의 외교 문제도 풀어야 하고 동시에 서부 소외감 같은 국내 정치 부담까지 정말 다층적인 도전입니다. 카니 총리가 여러 전선에서 관계 재설정을 시도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 외교, 경제적 이익, 인권이라는 가치, 또 국내 통합, 이런 서로 다른 무게를 가진 이해관계들 사이에서 과연 G7 주최국으로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그런 완벽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이런 복잡한 지정학적 현실 속에서 도대체 어떤 타협이 용인될 수 있는 선일지, 그리고 그 기준은 또 누가 정하는 건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